안녕하세요.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에게 순산 에너지 팍팍 보내드리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임신을 알고부터 임신 초기에 주의해야 될 사항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첫 번째는 약물 복용이에요. 여러분 임신하시면 내가 오늘부터 임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약간 감기 같기도 하고 감기 몸살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생리전 증후군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보통은 임신 6주 전후 아니면 빨라도 4주 정도에 내가 임신을 했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평소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아무 약이나 드시지 않는 거, 그리고 그 약물 복용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음주, 흡연, 그리고 만약에 건강검진을 하신다고 하면 CT 촬영이나 X선 촬영 이런 것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저도 첫째 때 임신한지 모르고 맛있게 샴페인을 마시긴 했지만 한 잔이었으니까 아이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요.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임신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뭔가를 드시기 전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임태기로 확인을 하시고 약물 복용이나 기타 사항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임신 초기에는 커피나 홍차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커피나 홍차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수분을 자꾸 빼가죠. 보통 임신 4주차에서 7주차 정도가 되면 입덧이 생기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입덧이 오래 가면 15주 이상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입덧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입덧이 좀 완화될까? 이런 게 항상 고민이실 텐데 사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입덧 완화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커피나 홍차를 드시게 되면 계속 화장실을 가셔야 되고 몸에서 수분을 빼가기 때문에 입덧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 안정 기간인 15주 이후나 더 안정기간인 20주 이후부터는 본인이 커피나 홍차를 임산부가 드실 수 있는 양에 한해서 드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임신 극초기이거나 아니면 임신 마지막 달에는 호르몬 변화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니까 가급적 커피나 홍차는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엽산을 드시는 건데요. 임신 3개월 전부터 엽산도 먹고 임신 시작부터 계속 엽산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임신을 준비한다 이런 이유로 결혼 이후 계속 엽산을 드시는 분들은 사실 없죠. 그래서 임신을 확인했다면 그때부터 엽산을 임신 3개월까지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요. 엽산을 임신 3개월이 지나도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엽산은 비타민 B9이기 때문에 임신 초기 3개월에만 드시고 그 이유는 비타민 B군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타민 B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다 같이 드시는 게 건강에 원래 좋은데 임신 초기에는 아기가 여러 가지 기관이 발달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을 주고자 임산부는 엽산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확인하셨다면 엽산을 빨리 챙겨 드시고요. 또 더불어 임신 3개월 이후부터는 엽산 대신에 비타민 B군 비타민으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신 초기 조심해야 될 것 네 번째는요, 바로 변비인데요. 여러분들 생리 전에도 가끔 변비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죠. 이건 역시 호르몬 변화 때문인데 임신 초기에도 역시나 호르몬 변화 때문에 변비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변비에 걸렸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물을 잘 챙겨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똑같습니다.
수분 섭취가 역시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불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드시면 변비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과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갈아 드신다면 이건 변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과일에 있는 식이섬유나 비타민이 파괴가 될 뿐더러 과일을 갈아 드실 경우 거의 당만 남기 때문에 과일은 가급적 껍질째 드시거나 그냥 깎아서 드셨으면 좋겠고요. 과일을 갈아 드시는 건 최대한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초기 조심해야 될 것 5번째는 바로 사우나와 반신욕이에요. 사우나와 반신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임신 기간 중에 좀 피곤하고 또 감기 증세가 있으면 내가 좀 피로를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우나나 반신욕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아기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고 반신욕을 계속 해오셨다면 지금부터는 절대 출산할 때까지는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임신 초기에는 아기 기관이 막 발달하고 있는데 엄마가 사우나나 반신욕을 하시면 엄마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엄마 체온이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서 아기 기관 형성할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피곤하시다면 반신욕 대신 각탕이나 족욕 정도를 추천드리긴 하는데요. 이건 역시도 너무 뜨거운 물에 하시거나 오랜 시간 동안 하시는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6번째는 바로 적당한 운동인데요. 2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 임신했는데 지금부터 운동 뭐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필라테스나 스쿼트 아니면 달리기 이런 걸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임신 초기 좀 졸리고 힘드니까 전혀 안 움직이고 무조건 가만히 누워 있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체력을 키우려면 운동을 빡세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양쪽 다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자, 임신을 하셨다면 사실 한 15주, 16주까지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20주까지는 안정을 어느 정도 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필라테스나 피트니스 그리고 이런 스쿼트나 좀 강도가 있는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누워 있거나 꼼짝없이 계시는 거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요가 그리고 맨손 체조 그리고 30분 정도의 산책은 괜찮으니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몸의 순환을 좋게 하고 대사도 좋게 하니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런 운동들 챙겨서 하루 30분 정도는 꾸준하게 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는요. 임신을 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무거운 거 들지 않기예요. 보통 임신하고 몇 달 있다가 혹은 출산하기 한 달 전 아니면 출산하고 한 달 후 요렇게 또 이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사하고 나면 꼭 산모가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저 일주일 전에 이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약간 피도 나오고 배뭉침도 심하고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산모들이 꽤 있어요. 아무래도 이사를 하다 보니 무리를 하셔서 그런 건데요. 임신 후에는 절대 무거운 물건을 드시거나 허리를 많이 쓰시면 매우 곤란해요. 왜냐하면 산모 몸에도 무리가 갈 뿐더러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임신 초기에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또 임신하고 나서 이 뼈나 이런 여러 가지 인대, 각종 근육들이 약간은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 잊지 마시고
무거운 거 있으면 남편에게 꼭 양보하시고요. 만약에 첫째 아이가 있어서 첫째를 계속 안아줘야 된다면 안아주는 대신 조금 더 논다든지 아니면 되도록 앉아서 안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될 8번째는요, 바로 타이트한 옷인데요. 사실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좀 타이트한 옷을 예쁘게 입으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임신 4주차가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점 자궁이 조금씩 커지기 때문에 배가 눈에 띄게 나오지 않더라도 꽤 답답해지고요. 대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타이트한 옷보다 좀 느슨하고 편안한 옷을 입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속옷도 좀 평소에 입던 것과 달리 배가 좀 조여온다 혹은 좀 약간 메스껍다 이런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평소에 입던 속옷보다도 조금 더 느슨한 약간 아줌마 팬티라고 해야 되나요? 배를 덮는 그런 좀 넉넉한 사이즈의 속옷을 입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약물 복용인데요. 여러분들 임신하면 내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 내가 아파도 약을 먹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임신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아프면 무조건 참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거나 어떤 감기 등과 같은 증세가 심하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액을 놔주셨는데 이거 괜찮나요? 아기에게 나쁜 영향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당연히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산모인 걸 당연히 알고 또 괜찮은 수액을 놔주셨을 거고요. 만약에 산모가 열이 나거나 또 태아에게 어떤 치명적인 그런 증상들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그때는 산모이지만 약을 쓰거나 주사를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하셔서 아프다고 무조건 집에서 참거나 민간요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한 번쯤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꼭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 초기 주의해야 될 사항 마지막 10번째는 바로 산모의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산정 관리를 해드리다 보면 주로 식단 관리, 그리고 주무시는 거, 그리고 컨디션 관리, 각종 주수별 증상 등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고 어떻게 바꿔나가면 좀 더 건강한 임신 생활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곤 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아침을 보통 안 드시거나 또 잠을 자정 넘어서 주무시거나 또 평소에 커피나 홍차를 즐겨 드시거나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식습관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들이 아니고 식습관 그리고 드시는 어떤 음식의 종류 그리고 또 주무시는 패턴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정 관리를 할 때 이런 생활 패턴을 한 번씩 짚어드리는데요. 한 3주 정도만 받으시면 이런 게 서서히 바뀌고 나중에 출산하실 때가 다가오면 오히려 컨디션이 점점점 좋아졌어요 라는 피드백을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는 거는 자정 전에 주무실 것, 그리고 아침을 안 드셨다 해도 조금씩 드시는 걸로 바꿔 나갈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평소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하신 분들은 좀 이완이나 호흡 연습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코칭이나 나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되시면 산정관리 신청해 주시고요. 본래 산정관리는 4주 동안 받으시는 건데
제가 구독자 15,000명 기념으로 11월 5일까지 제가 산정관리 4주간의 비용으로 6주 동안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임신 초기, 중기, 후기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임신 후기에 제가 이러한 것들 해보세요. 임신 막달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영상은 많았지만 임신 초기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임신 초기나 중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그에 대한 영상도 많이 찍어 올릴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뿅!